8장의 5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5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가 테이블을 삭제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수정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테이블 조작하는 방법을 전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제약 조건 등등의 내용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하는 실습이 전반적인 테이블 자체에 대한 실습이니까요. 좀 잘 신경 써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342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테이블을 삭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드랍 테이블 이름을 주면 되고요. 여러 개 삭제하면 테이블 1, 2, 3 이건데 주의할 점은 그 부모 테이블 먼저 삭제하면 안 된다 그랬죠? 먼저 자식 테이블, 그러니까 외래키 테이블 먼저 삭제하고 맨 마지막에 기준 테이블을 삭제하면 됩니다. 자, 테이블 수정하는 것도 얼터 테이블에서 우리가 제약 조건을 만들 때 사용을 해봤는데 제약 조건 외에도 얼터 테이블은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얼터 테이블도 크리에이트 테이블만큼 다양한 옵션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들을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을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열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열을 다 만들었지만 한 개 열을 추가할 때는 얼터 테이블하고 add하면 됩니다. add하고 열 이름, 데이터 타입 이렇게 추가하면은 열이 추가되고요. 필요하다면은 디폴트 값이라든가 널 여부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는 테이블에 열을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열의 순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제일 앞에 하려면은 first, 제일 뒤에 하려면은 after, after 열 이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맨 뒤에 first라고 치면은 맨 앞에 추가되고요. after 열 이름 하면 열 이름 뒤에다가 추가가 되겠죠. 차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을 삭제하는 거는 드랍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얼터 테이블하고 드랍 칼럼 열 이름 하면 그 열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열에 있는 데이터도 모두 다 삭제가 되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이 걸려 있으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그러니까 물론 난널 이런 제약 조건은 또는 디폴트 이런 제약 조건은 삭제가 되지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것들은 삭제가 안 되니까요. 열을 삭제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역시 열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삭제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신중하게 삭제해야겠죠. 열의 이름 또는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체인지 컬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터 테이블 체인지 컬럼에서 네임을 유네임으로 바꿔라. 그리고 바차 20 널 값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지 컬럼하고 원래 열 이름 그리고 뒤에는 새로운 열 그리고 데이터 형식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열의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프라이머리 키 삭제하는 것은 드랍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의점은 이 프라이머리 키가 외래키 열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외래키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기본키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키를 제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외래키 이름을 줘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키를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습 5번을 할 건데요. 실습 5번이 우리 지금까지 배운 테이블 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넣어놓은 실습이니까 이 실습을 좀 주의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죠. 자, 테이블 DB를 사용하고요. 먼저 기존의 테이블은 삭제를 하죠. 삭제하고 새로 만들게요. 자, 우리 회원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제약 조건 없는 기본 값으로 만들게요. 자, 역시 구매 테이블도 다 기본 값인데 이거 하나만 지정할게요. 넘버를 오토 인크리먼트 프라이머리 키 이것만 지정하고요. 그거 외에는 제약 조건을 아직은 하나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제가 그 유저 회원을 4명을 입력할 거예요. 그런데 4명 입력할 때 문제가 이승기는 1987 정확히 넣었는데 김범수 같은 경우는 제가 몰라요. 생년월일을. 그래서 출생년도를 비워놓고 김경호 같은 경우가 제가 실수로 1971인데 1871로 오타예요. 이거 잘못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4건을 넣어보죠. 당연히 4건 다 잘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직 아무 그 제약 조건을 걸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KBS JYP는 있는데 BBK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회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되는 이유 알죠? 아직 foreign key, 외래키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 다 입력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도 들어갔고 널 값도 들어갔고 그리고 실제 아직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 테이블에 회원이 아닌 사람도 구매한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본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좀 하고, 자, 여기서 이제 alter 테이블문으로 여기 기본키를 지정할게요. 기본키 지정하는 구문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describe로 확인해 보죠. 확인하면 여기가 이제 유저 아이디가 기본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저희가 낱널을 써주지 않아도 기본키는 자동으로 낱널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키를 잡았으니까요, 얘를 외래키로 설정해 보죠. 외래키 설정하는 구문도 앞에서 배운 구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by 테이블에 add constraint에서 외래키 이름 foreign 키를 여기다 잡아라, 그죠? 아이디어를 잡아라. 그리고 레퍼런스를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로 해라. 됐죠? 실행해서 잡는데 오류가 발생해요. 자,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상하시다시피 우리가 기본키에서 아까 3명만 입력했죠? 4명이네요. JYP까지 4명을 입력했는데 여기도 4건을 입력했는데 KBS와 JYP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 테이블에 있지만 BBK가 아직 입력이 아니죠.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설정을 하니까 얘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래키 테이블이 잡히지 않았네요. 일단은 외래키 테이블을 설정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지울게요. BBK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외래키 테이블을 설정하면 이번에는 설정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이제 3건만 있는데 이 3명 다 기준 테이블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외래키 설정까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BBK를 입력해 볼까요? 입력하는데 문제가 또 오류가 잘 발생되죠. 이유가 아직 없으니까 여기다 BBK를 먼저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은 여기 회원들의 3명밖에 또는 일부만 있지만 여기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미리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리 부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만들고 싶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이쪽을 먼저 데이터를 빨리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외래키 때문에 입력이 안 되니까 이 외래키를 잠깐 비활성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얘를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얘네가 관계없이 쭉 들어가죠. 다 들어간 다음에 다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set foreign key 체크를 0으로, 이제 시스템 변수거든요. 이 변수를 0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foreign key 체크하는 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아까 데이터들 있죠? 여기 BBK부터 나머지를 다 한꺼번에 입력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상 없이 입력이 되는 이유가 foreign key 체크를 안 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지금부터 넣는 건 다시 foreign key 체크하겠다. 그러면은 역시 set foreign key 체크를 1로 이렇게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자, 종종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미리 부어놓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크 제약 조건을 알아보죠. 자, 체크 제약 조건 중에서 우리가 출생연도를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러니까 출생연도는 is not null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출생연도는 1900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태어난 사람만 입력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연도만 입력되겠다. 이렇게 체크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게 end해서 여러 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제약 조건을 거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약 조건 중에 일부 데이터가 틀린 게 있어서 제약 조건이 설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제약 조건 중에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KBS 있죠. 아까 KBS를 얘를 아까 널로 넣었어요. 제가 모른다고 치고 널로 넣고, 그리고 아까 KK 있죠. 김경호를 1871년으로 잘못 넣었어요. 이거는 널 넣고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건이 이미 틀렸기 때문에 체크 제약 조건 설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체크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게 MySQL 8.0 버전부터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업데이트해서 아까 잘못된 KBS 김범수의 출생연도를 다시 넣었고요. 김경호도 1971로 다시 올바르게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체크 제약 조건을 다시 거니까 이제는 체크 제약 조건이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연히 입력할 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입력이 안 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잘못된 데이터, 제가 오타로 2999라고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면 자, 오류가 발생하죠. 체크 제약 조건이 체크 제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때문에 입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유저 테이블에 성시경부터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놓죠. 정상적으로. 자, 나머지 성시경부터 입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이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회원의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지금 바비킴 이 BBK 친구가요, 자기의 아이디가 BBK가 아니라 VVK라고 잘못됐다고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BK의 아이디를 VVK로 바꿔볼게요. 선택해서 실행하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죠. 이유가 얘가 BBK인데 얘가 BBK가 구매한 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현재 물려있는 상태죠. PK, FK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제약 조건을 잠깐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바꿔보도록 할까요? foreign key 체크를 잠깐 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VVK로 바꿔줄게요. 잘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foreign key를 1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비킴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아이디를 VVK로 바꿔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구매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모두 배송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매 테이블엔 주소와 연락처 이게 없기 때문에 이 회원 테이블과 조인해 가지고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디 뭐 이름 해서 제품명, 주소,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해서 바이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조인해 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조인돼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12건을 구매했는데 여기 실제는 12건이 아니라 훨씬 적은 개수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딜까요? 4건이 부족한데요. 4건이 부족한 이유는 보시면 먼저 바이 테이블 볼게요. 건수가 12건이죠. 12건인데 조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조인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아, 기억나시죠? 우리 아까 얘는 BBK인데요. 얘를 VVK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을 해도 BBK 같은 경우는 조인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없으니까. VVK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은 BBK가 구매한 이 물건들은 붕 떠버린 상태죠. 실제 어디를 배송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아우터 조인으로 해서 확인해 볼까요? 아우터 조인은 뭐였죠? 한쪽이 모두 다 없더라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이 테이블 있죠? 얘를 바이 테이블 얘 있는 걸 혹시 조인이 안 되더라도 모두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시켜서 결과를 보죠. 이해되셨죠? BBK인데 이름과 연락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여기는 VVK만 있는 상태니까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죠. 데이터가 실제 붕 떠버리면 이 데이터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다시 foreign key 체크해서 다시 원래대로 BBK로 바꾸죠. 바꾸고 다시,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BBK가 VVK로 바꿔줘라. 그러면 이제 이거 어때요? 얘가 실제 얘를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바뀌면서 얘에 딸린 애들도 같이 따라서 바뀌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얘가 BBK를 VVK로 바꾸더라도 얘네도 따라서 바뀌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on 업데이트 캐스케이드문을 사용하면 돼요. 자, 먼저 이걸 끊을게요. 다시 foreign key를 다시 지정해야 되니까 foreign key를 드랍으로 해서 foreign key를 제거를 하고요. 다시 foreign key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참 추가로 on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이 문을 써줄게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 키의 그러니까 기준 테이블의 기본 키 내용이 바뀌면 나도 따라서 바뀌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BBK를 VVK로 바꿔볼게요.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제 얘네도 따라서 바뀌었겠죠? 셀렉트해서 다시 한번 조인을 해볼까요? 전체를 아까 이너 조인하면 어때요? VVK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은 실무에서도 고민해서 많이 써야 될 내용이니까 얘가 바뀌면 따라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바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VVK 이 친구예요. 회원을 탈퇴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VVK죠. 회원 탈퇴해야겠다. 그러면은 딜리트 모드로 삭제를 해보죠. 드래그해서 딜리트로 회원을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 삭제가 안 돼요. 삭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친구가 지금 VVK지만 현재 구매한 물건들이 이렇게 딸리기 때문에 얘가 삭제되면 얘네가 붕 뜨니까 아예 삭제가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얘를 삭제하면 얘네들도 따라서 구매한 물건까지 따라서 삭제하게끔 설정하는 게 on delete cascade예요. 그럼 다시 한번 설정할게요. 지금 foreign-key를 다시를 제거하고 다시 설정하는데 아까 업데이트 캐스케이드와 추가적으로 딜리트 캐스케이드 얘까지 추가로 만들어 보죠. 자,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삭제해 볼까요? VBK를 삭제하면 어때요? 삭제 잘 됐죠? 그럼 얘가 다 따라서 삭제가 됐을 거예요. 셀렉트 하면은 맞죠? 아까 나머지 4건이 삭제가 된 거, 아까 VVK는 모두 다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 제약 조건이 설정된 출생연도를 삭제해 볼게요. 얘를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되네요.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이 설정된 열은 별 문제 없이 드랍 칼럼이 됩니다. 그래서 PK, FK 관계만 삭제할 때 신경 쓰고 영향을 미치고 체크 제약 조건은 열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 자체를 삭제하는 거죠. 열 자체를 삭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습 5번을 마쳤는데요. 이 실습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에서도 많이 쓸 내용이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쯤 더 복습을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죠. 테이블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